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왜 나는 항상 주변 상황에 휘둘리며 살아갈까?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것처럼 우리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반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당신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이들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상황의 희생자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일일이 반응하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외부 세계가 우리의 내면 상태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둘 때 우리는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환경에 의해 통제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이 환경을 창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음을 훈련시키는 법을 배울 때 혼돈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고요함을 지킬 수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조건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비로소 삶의 창조주가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은 본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중립 상태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여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 스트레스, 의심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본다면 당신의 눈에는 문제와 장애물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깨어있는 의식, 고요한 마음, 그리고 당신이 되고자 하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면 모든 도전은 새로운 기회로 탈바꿈합니다. 결코 우리를 통제하는 것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힌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당신이 그 프로그램을 바꿀 때 자동적으로 반응하던 낡은 습관의 고리를 끊어낼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얼마나 자주 사소한 일에 화가 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며 감정이 폭발하나요? 그것은 마치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멋대로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과거의 경험으로 조건화된 생존 본능이 우리를 다시 과거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잠시 숨을 고르고 나는 이 낡은 프로그램이 아니야.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순수한 의식 그 자체야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순간, 당신은 이미 당신의 힘을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을 훈련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 그것을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방황할 것이고 몸은 익숙한 스트레스의 패턴을 반복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역할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의 뇌는 말 그대로 재배선됩니다. 당신의 몸은 새로운 존재 상태에 익숙해지도록 조건화됩니다. 당신은 평화, 명료함, 그리고 통제력이 세상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당신을 시험할 때, 그리고 반드시 그럴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선택할 것인가? 이 작은 질문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당신의 내면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는 순간
외부의 모든 상황은 당신을 진화시키고 확장시키고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환경을 만듭니다. 그 반대가 결코 아닙니다. 이 진리는 모든 변화의 핵심에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외부 세계가 모든 힘을 쥐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도록 길들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기분도 좋고 상황이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누군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인정받는 느낌이 들지만 누군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이 패턴은 우리의 내면 상태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의 자비에 항상 내맡겨지는 악순환에 우리를 가둡니다. 하지만 여기에 거대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는 당신의 외부 세계를 만들어내는 청사진과 같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상황의 희생자로 사는 것을 멈추고 상황의 창조자로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경험은 당신의 인식이라는 필터를 통해 걸러집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당신이 처한 마음의 상태에 의해 형성됩니다. 당신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세상은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당신이 의심에 차 있다면 모든 기회는 위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명료함, 고요함, 그리고 가능성의 상태에 있다면 바로 그 동일한 환경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외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진 강력한 힘입니다. 마음은 평화를 창조하기 전에 상황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먼저 내면에서 평화를 창조하고 그러면 환경이 그것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은 혼돈 속에서 번성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속에서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차이점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상황에 가져오는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믿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삶이 우리에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닌 에너지, 당신이 머무는 생각, 당신이 지속하는 감정들은 당신 주변의 장으로 방송됩니다. 당신이 생존 모드, 스트레스, 반응적인 상태로 살 때 당신은 그 진동과 일치하는 경험들을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과 몸이 같은 패턴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감사, 회복 탄력성, 비전과 같은 고양된 상태로 전환할 때 당신은 주변의 장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삶은 당신의 의식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결코 그 반대가 아닙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인 반응 상태로 살아가며 외부의 자극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누군가 운전 중에 끼어들면 갑자기 온몸이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까다로운 이메일 한 통의 순식간에 마음이 스트레스의 소용돌이에 빠져듭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자동적으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학습된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마음이 수년 동안 연습해온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마음이 이러한 패턴을 학습했다면 그것을 잊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잠시 멈추고 그 순환을 방해하고 당신이 창조하고 싶은 현실과 일치하는 다른 반응을 선택할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따르는 자가 아닌 이끄는 자로 훈련시키는 데는 규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당신이 조건의 자비에 내맡겨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신은 환경보다, 몸보다, 시간보다 더 위대합니다. 자신이 반응적인 상태로 빠져드는 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당신은 숨을 쉬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에너지 속에서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떤 현실을 존재하게 하고 싶은가?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반응자에서 창조자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연습을 더 자주 할수록 그것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음은 낡은 생존 패턴 대신 새롭고 고양된 패턴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거나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한다면 당신의 존재 상태는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싶은지 결정할 기회조차 갖기 전에 외부 세계에 의해 좌우됩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마음을 환경에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일어나서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상상하고 당신이 창조하고 있는 삶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당신의 미래 비전과 자신을 일치시킨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먼저 당신의 마음을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면 당신의 외부 환경은 그것에 맞춰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자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환경은 항상 변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훈련시킨 사람은 어디를 가든 안정감을 지닙니다. 그들은 모든 폭풍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도전에 불안정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과업은 자기 내면의 일관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때 환경은 결국 그것에 맞춰 구부러집니다. 문제가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더 이상 당신 존재의 질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명료함 속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립니다. 해결책을 봅니다. 두려움 대신 지혜로 행동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환경을 창조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기분이 나아지기 전에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성공했다고 느끼기 위해 승진을, 온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관계를, 건강하다고 느끼기 위해 치유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외부의 정당화 없이 바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그러한 감정들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고양된 상태에서 충분히 오래 머물면 삶은 당신이 지속하고 있는 에너지를 반영하도록 스스로를 재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과거의 조건에 갇히는 대신 당신이 원하는 미래와 일치하는 길로 들어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매일 당신이 당신의 내면 상태의 건축가이며 따라서 당신 현실의 건축가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연습입니다. 마음이 단련될 때 더 이상 환경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지휘할 때 당신은 새로운 차원의 자유를 해제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일어나는 일의 희생자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음에 일어날 일의 의식적인 창조자로 살아갑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진실로 말하자면 중립적입니다. 당신이 의미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내재된 의미도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경험에 대해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해해야 할 가장 해방적인 진실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 자체가 내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직장을 잃는 것은 실패와 같아야 하고 거절은 무가치함과 같아야 하며 갈등은 고통과 같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해석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순간에 살고 있는 마음의 수준과 감정 상태에 의해 형성된 관점일 뿐입니다. 당신이 문제라고 부르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의 반영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두려움, 스트레스, 불안감에 지배될 때 모든 사건은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수년간의 생존 패턴에 의해 조건화된 당신의 뇌는 즉시 상황을 위험으로 해석합니다. 작은 좌절이 갑자기 재앙처럼 느껴지고 사소한 의견 충돌이 거절처럼 느껴집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을 물들입니다. 이제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두려움에 빠져 있는 대신 당신이 고요한 인식의 자리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스트레스에 잠식되는 대신 당신은 신뢰, 명료함, 성장의 가능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사건이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직장을 잃는 것은 더 위대한 무언가로 나아갈 기회가 됩니다. 거절은 방향 전환이 됩니다. 갈등은 당신 내면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외부 사건은 변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해석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해석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신의 감정 상태도 그것과 함께 변모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의 본질입니다. 의미는 사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당신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삶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과 의도를 가지고 당신의 삶을 이끄는 것의 차이입니다. 당신이 의식 수준을 높일수록 당신의 해석은 더욱 창의적이 됩니다. 낡은 감정 패턴에 무너지는 대신 당신은 호기심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내가 성장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나를 내가 되어야 할 사람으로 어떻게 빚어가고 있는가? 그 전환은 장애물을 디딤돌로, 고통을 지혜로, 끝을 시작으로 바꿉니다. 한때 벌처럼 느껴졌던 것이 당신의 진화를 위한 촉매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의 힘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훈련하는 것은 끊임없는 경계를 요구합니다. 낡은 생존 패턴이 상황을 장악하려고 할 때 자신을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나쁜 거야. 이건 불공평해. 이건 희망이 없어라고 말하는 자동적인 이야기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당신은 멈추고 숨을 쉬고 다시 선택합니다. 당신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며 당신이 부여하는 의미가 당신 경험의 질을 결정할 것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현실과의 관계를 재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자동 반응 프로그램을 깨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자유 속으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뇌와 몸은 녹음기와 같습니다. 스트레스로 상황에 반응할 때마다 뇌는 그 패턴을 더 깊이 새겼습니다. 같은 감정적 반응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의 몸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몸은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보다 그 감정 상태를 더 잘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종종 어쩔 수 없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누구인가는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가는 그 뒤에 있는 알아차림입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은 모든 것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과거를 반복하는 것을 멈추고 현재에 살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반응하는 것을 포착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순환을 깨는 과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분노, 걱정, 두려움에 무의식적으로 동조하는 대신
당신은 멈춥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당신은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깨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매일이 연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각의 자극, 각각의 도전은 낡은 반응에 빠지거나 새로운 반응으로 나아갈 기회입니다. 당신이 다르게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조금 더 많은 자유를 되찾습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뇌를 재배선하고 몸을 새로운 존재 상태로 재조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의 내면 세계를 다스리는 데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 자신 외부에 있다고 믿습니다. 지위, 돈, 영향력, 타인에 대한 통제력. 하지만 그것은 힘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당신의 힘의 감각이 외부 조건에 의존한다면 그 조건이 변하는 순간 그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외부 세계를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 세계를 지휘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마음과 심장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내면 세계를 다스릴 때 외부 세계는 더 이상 당신이 누구인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외부 세계를 어떻게 만날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은 근원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 스승, 비전가들은 모두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압박감에 무너질 때 그들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만 볼 때 그들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외부에서 내부로가 아니라 내부에서 외부로 살았을 뿐입니다. 내면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무작위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고양된 생각을 선택할 때 환경이 그럴 이유를 주지 않을 때조차 감사, 회복 탄력성 또는 명료함을 유지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의 내면 세계가 이끌도록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정렬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외부 환경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환경은 끊임없이 당신을 반응하도록 유혹합니다. 외부 세계는 당신을 스트레스, 두려움 또는 의심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자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스림이란 당신의 상태를 그러한 자극에 내주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이 순간에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선택이 바로 자유의 본질입니다. 삶의 희생자가 되는 대신 당신은 삶의 저자가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묻는 대신 나는 이것을 어떻게 진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은 당신을 무력감에서 창조로 전환시킵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안정된 자리에서 도전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시험할 때 당신의 감정은 솟아오를 수 있지만 그것에 잠식되는 대신 당신은 그것을 관찰합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응답합니다. 반응과 응답 사이의 그 공간에 당신의 진정한 힘이 존재합니다. 폭풍이 올지라도 당신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삶이 변할지라도 당신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종류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창조는 힘들이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힘은 언제나 내면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상황에 다른 사람들에게 외부적인 보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순간순간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에 굳건히 서서 안에서 밖으로 살기로 하는 선택에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내면 세계를 다스릴 때 당신은 외부 세계가 당신이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힘만으로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심오합니다. 당신의 삶은 환경, 상황 또는 과거의 낡은 이야기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의 상태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신이 혼돈 속에서 평정을 유지하고 도전 속에서 기회를 보고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심장과 마음 사이의 일관성을 창조하도록 마음을 훈련할 때 당신은 창조자의 역할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삶은 더 이상 당신에게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은 당신을 통해 당신으로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려는 의지가 있는 모든 이의 운명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를 다스리는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를, 그리하여